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과 맞물린 광복절 연휴 이후에 유행은 더 악화되는 거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항상 요일 기준으로 최다 이 말도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요일 기준으로 또 최다라고 하니까 이 흐름으로 봐서는 당분간은 수그러들 기미는 없겠죠. 네, 저는 당분간 확산세가 수그러들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정도의 확산세만 유지하더라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해외 상황을 살펴보면 백신 접종률도 매우 높고 감염되어서 면역을 획득하신 분도 많은 국가 같은 경우에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유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감염 재생산 수가 1.1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정도만 해도 외국에 비해서는 매우 잘 막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 능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확진자가 1000명 미만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광복절 연휴 기간에 대규모 집회는 차단이 됐습니다. 경찰이 동원돼서 차단됐지만 여행객들이 많았거든요. 그렇다면 좀 크게 늘어날 우려도 있겠습니까? 네, 유행의 관점에서 볼 때 휴일이 있다거나 연휴가 있는 것들이 감염자, 확진자 숫자에서는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의 크기는 이때까지 크지 않았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 수도권은 4단계가 유지가 되고 있지만 휴가지인 비수도권에서는 3단계가 유지가 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수도권의 확산세가 비수도권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휴가 기간이라는 점이 전국적으로 델타 변이가 확산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도 지금 말씀해 주신 확진자 한 명이 몇 명한테 전파하는가 하는 감염 재생산 지수 아까 1.1 정도로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조금은 커진 거죠. 네, 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2주간의 유행 상황을 반영하는 후행 지표입니다. 예. 지난주에 유행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 재생산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감염 재생산 수가 1위냐 아래냐 이런 것들만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감염 재생산 수의 크기도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네. 저는 감염 재생산 수가 1.2까지 올라가지만 않으면 폭발적인 확산세는 막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예. 우리가 2,000명이라는 숫자에만 너무 많이 신경을 쓰는데 그것보다 한 주 단위로 어느 정도로 늘어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네. 저는 이 정도로 늘어난다라고 보는 것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조치가 전체의 감염력을 20에서 30% 이상 감소시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과거의 3번의 대유행에서는 이런 높은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세를 감소시킬 정도로의 효과를 발휘를 했었는데 지금은 델타 변이가 워낙 전파력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확산세를 1 이하로 떨어뜨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예.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람다 변이 바이러스도 확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바이러스의 변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의 생존 무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겁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변이 바이러스를 볼 때 전파 능력이 더 높아지는지, 백신의 능력을 회피하는지, 중증화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이 3가지 측면을 보셔야 되는데요. 앞으로도 이 3가지에 있어서는 우려가 되는 변이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2회 정도 백신을 접종을 하면 약간 효과가 감소하긴 하지만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가 그래도 높게 유지가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백신의 중환자와 사망자를 막아주는 효과는 2회 접종을 할 경우에는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부스터 백신 접종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 한 번 더 추가 접종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감염 예방에 있어서도 효과가 어느 정도 유지될 가능성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부스터 백신 접종만 잘 준비해서 진행이 된다라면 어느 정도 우리 사회도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이죠. 네. 예. 아무튼 바이러스와의 상당히 긴 싸움이 될 것 같은데 백신 얘기도 좀 해봐야겠습니다. 청년층 그리고 좀 장년층, 중년층은 이제 새로 예약을 받고 접종이 시작이 됐고 고령층에서는 2차 접종이 또 시작이 되고 지금 진행된 상황을 판단하시기에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50세 미만에 대한 백신 예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약률을 평가를 해보면 약 60% 정도 선으로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저는 이 정도만 해도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연령이 어리신 분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중환자율은 연령에 따라서 높아지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코로나
코로나19에 걸려도 내가 중환자가 될 가능성이 적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피해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이런 희귀혈전이라든지 심근염 같은 것들의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젊은 층에서는 백신의 수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일자별로 분산해서 예약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하루 정도 예약을 받았는데 60% 정도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래도 매우 좋은 징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접종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요구하는 접종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예. 사실이죠. 예. 그렇다면 집단 면역 달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는 10월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네, 정부가 당초 11월 전 국민 70%라는 목표를 제시를 예. 했다가 이제 한 달 정도 당긴 상태인데요. 예. 저는 그래도 목표 수치가 너무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접종률도 훨씬 더 높아야 되고요. 그 접종률을 이루는 시기도 더 빨리 당겨져야지 국민들의 고통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접종률이 더 높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예전에는 70% 정도의 접종률을 가지게 되면 집단 면역이 달성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예. 지금은 사실상 전 국민이 접종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유행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려운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70%라는 목표를 정부가 제시를 하고 있지만 이 목표 자체가 저는 80, 90%로 더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70%를 달성하는 시점도 앞으로 당겨지면 당겨질수록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예. 저는 조금 더 전향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자, 백신 접종이 수월하게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백신이 넉넉하게 확보되느냐, 제때 들어오느냐도 문제죠. 그러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도 안동 공장에서 또 나온다고 하고 얀센 백신도 들어왔다고 하고 하는데 모더나가 지연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뭐 대표단이 가서 뭐 사과를 받아내기도 하고 뭐 다짐을 받은 것도 있고 곧 발표된다고 하는데 좀 뭐 제대로 된 내용이 담겨 있겠습니까? 저는 공급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해결할 수 있는 것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생산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의 여지가 매우 적기 때문에 저는 공급 일정을 준수하겠다라는 약속 정도는 받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 향후에 공급 일정이 잘 진행되는 것은 외부 요인이 너무 많이 좌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접종 일정에 있어서는 다양한 종류의 백신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백신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가급적이면 고위험군에 대한 2차 접종을 최대한 빨리 끝내는 방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백신을 사용을 한다라면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시대가 조금 더 빨리 당겨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때까지는 마스크 꼭 쓰고 좀 멀리 갔다 오신 분들은 선제적으로 좀 이렇게 진단 검사도 좀 자진해서 적극적으로 좀 받아주시고 뭐 여러 가지 국민들이 협조할 수 있는 건 협조해야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